칼세이건의 1960년 논문 중에 하나가 네. 금성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을 아주 초기부터 이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계속 살아가기 좋은 세상에 대한 계속 고민.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네. 기후위기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이미영입니다. 이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에서 12장 인류세를 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인류세잖아요. 오늘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앤드류얀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인류세라는 단어가 네. 최근 몇 년 동안 그렇죠. 뭐 정말 많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언제 인류세라는 단어를 알았을까 싶으면 그 최근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뭐 인류세는 어쨌든 그 기후 위기 이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디서 또 들었던 거 맞는지 또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칼세이건하고 앤드류얀이 예전부터 그 환경 문제 이런 걸로 그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그렇게 예측을 해서 분명히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똑같이 예측했던 것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앤드류얀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되는 문제 의식은 달랐지만 이제 네. 1980년 당시에 나 그 전이나 네. 이제 핵무기, 핵전쟁 위험 또는 네. 그 핵실험을 통한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겨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네. 나중에 논쟁이 네. 좀 되는데 그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네. 그리고 특히 칼세이건의 1960년 논문 중에 하나가 네. 금성이 왜 그렇게 뜨거운가거든요. 그게 이제 금성에 그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복사열이 잡혀가지고 그렇죠.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1980년 그 1960년 아니 1980년 판 코스모스 그 책에서 그 얘기가 책에도 그 많이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것이 네, 네. 촉발되는 게 그때 이제 핵전쟁에 의해서 아.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막 먼지가 올라가서 차단을 하니까 이게 바뀌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막 악순환이 되면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그 화성처럼 말라버리거나 금성도 뜨거워질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근데 시작은 다 핵 그거였구나. 그때는 이제 네. 핵이 제일 큰 위험 요소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뭐 이런 그쵸. 것들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되어가는 양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아주 초기부터 이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상은 약간 달라졌지만 지금도 우리가 계속 기후 위기 이거 이제 만들어내게 된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칼세이건이나 앤드류얀에게 있어서는 기후 위기 극복 인간이 계속 살아가기 좋은 세상에 네, 대한 계속 고민. 그렇죠. 그것은 뭐 일생일대 화두죠. 그러네요. 사실은. 네, 키워드 몇 개 어차피 이미 얘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키워드 몇 개를 찾아본다면 얘기했던 인류세, 예, 그리고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예측. 예, 과학적인 예측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나 뭐 사실 이거겠지만 그 세 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류세라는 단어가 이제 뭐 이렇게 진화 뭐라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몇 가지 들었던 거가 지금이 이제 6번째 대멸종의 차례가 왔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인류세 맞아요. 이런 얘기가 오는 거잖아요. 뭐 무슨 새, 뭐 무슨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뭐 만들어지는 건지. 충적새 뭐 네,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잘 못 외워요. 네. 그래서 지금이 왜 인류세인가요? 그러니까 인류란 단어가 붙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세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걸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류세라고 할 때 인류 네. 그러니까 인류에 의해서 지금 6번째 멸종이 진행 중이다. 이걸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해서 너희 때문에 네. 지금 지구가 멸종하고 망해가고 있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5번째 대멸종기까지는
인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인류가 원인은 아니었을 거고 주로 이제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지난 6,500만 년 전, 6,600만 년 전, 뭐 때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그때 그 5번째 대멸종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지금 추측으로는 이제 뭐 한 그 크기가 한 1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네. 충돌을 했고 네. 그 여파로 이제 그 기후 변화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태 변화가 생기면서 멸종을 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 최근 그 논문 결과를 보면 네. 이 1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로 추락을 하는데 네. 이 진입하는 각도도 네. 거의 60도 요 정도가 가장 멸종시키기 좋은 각도래요. 네. 마침 그 각도로 떨어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났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포유류들이 번성하면서 우리까지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멸종기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예를 들어 100년 동안 멸종되는 종의 수 그런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대멸종기에 들어서서 네. 일어났던 뭐 100년당 멸종에 되는 종의 수가 지금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네. 대멸종기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런 원인이 생겼을까 따지다 보니까 인간이야. 뭐 산업혁명 이후에 네. 뭐 이제 에너지도 집중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 많으니까 기후가 올라가는 네.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가장 지금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근데 한번 저는 약간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류세라는 단어가 인류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크게 이런 것을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것은 뭐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좀 오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그 우리의 어떤- 영향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아니면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촉발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네.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이렇게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그런데 그 지구를 멸종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소행성 충돌 같은 거 하나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네. 뭐 정말 우리가 그 예측하지 못하는 동시다발적인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지진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우리의 하나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건데, 그것을 지구에 있는 인류가 지금 뭐 몇백 년 동안 기여했다고 말하는 거 하고, 이 전체가 인류세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면 자각하는 거랑 약간 선택된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네. 이제 이게 이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핵겨울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네. 진짜 그 핵전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촉발되는 지구의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취지에는 100% 동의하고 하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전 들어요. 사실은. 저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은 이제 그 인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네.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앤드리안도 약간 비슷하게 요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류세가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 맞아요. 되게 평화롭게 지구랑 약간 지구에 큰 데미지 주지 않으면서 수렵 채집할 때까지는 잘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구를 망쳤을까 사실은 이거잖아요. 맞아. 그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농업혁명부터인가. 농업혁명이 막 갑자기 막 국가가 생기고 이런 거인 줄 알았지만 농업혁명 때문에 니네들이 다 망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피엔스. 맞아요. 처럼 농업혁명에서 시작된 건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중간중간 몇 개 더 있는 게 가축혁명에서 시작된 건가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사실 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산업혁명인 그렇죠. 거고. 네. 이산화탄소 면을 네. 보면 산업혁명이 맞고. 그렇지만 네. 그것에 영향이 가는 것은 사실은 가축을 하면서 우리가 풍요로워졌고 그다음에 더 가게 되면 어쨌든 농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맞아요.
모든 것들 에너지 집약적인 사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인간의 영향이 엄청 크고 뭐 돌이킬 수 없는 이가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진짜 만 년 전부터 보느냐 뭐 한 300~400년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인류세라는 단어가 저는 네. 여전히 그 인류세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인간이 그럼 그치면 이것을 멈출 수 있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멈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장 소행성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멸종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소행성 충돌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멸종이 된 다음에 우리가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일 주체가 네. 저게 없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5번째 멸종까지 이름을 막 붙여놨잖아요.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한 다음에 네,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는 그렇지. 건데. 그러니까 그 취지는 다 알겠는데 약간 그런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위인전을 썼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인전은 자기 아니고. 이름을 붙인 뭐를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붙인 이명년의 과학 책방 이런 책이요? 그렇죠. 맞아. 그런 거 좀 창피하잖아요. 아니,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과학적 예측에서 같이 얘기하겠지만 네. 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류세라는 것에 공감을 다 하지만 너무나 인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당연하게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어쨌든 기후 변화를 네. 인간이 주도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되게 명확하긴 하잖아요. 네, 방향성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인데 기후 변화가 어쨌든 틀림없는 사실인데 누군가는 산업적인 혹은 이제 무슨 자본에 대한 것이든 어쨌든 뭐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것이든 해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데들도 네. 있고 별거 없다 뭐 이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 때는 별로 큰 영향 없다 뭐 이렇게 맞아요. 미루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패턴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단어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네. 기후 변화란 말을 쓰지 말고 네, 기후 기후 위기라고 지금 네, 쓰자고 할 맞아요. 정도로 다급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서서 사실은 몇 년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그 특별 보고서를 작년에 2019년에 내기도 하고 지금은 정말 위기란 단어를 아주 강조해 쓰고 뭐 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 쓰고 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진정됐다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 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맞아요. 해야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느슨해져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엄청 적극적인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야 이렇게 오니까 위기인 거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후 위기도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고 네. 보는 것에 대한 판단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당장의 위기냐 나중의 위기냐 그럴 수 그쵸.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증가량이라고 하는 네. 그 팩트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심지어 안 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는 것이랑 이제 기후 위기에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과학자들은 이게 뭐 장기적인 그 추세냐 단기적인 추세 이거에 대한 논쟁은 과학자들이 하되 과학자의 99.999%는 이게 인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요. 네. 근데 몇몇 과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네. 이게 전선이 네.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과학자 그룹과 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기후 변화가 없다는 그룹이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이렇게 숫자 세보진 않았지만 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체크하고 있는 강양구 기자 저희 네. 같이 활동하시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조천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쪽 그룹은 5, 6명, 10명이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그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데서 펀드를 받고 받는. 하고 심지어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해서 과학을 가리키면 과학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 스펙트도 얼마나 넘겠어요. 그렇죠. 정식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고 정식으로 저널에 투고하는 과학자 중에는 기후 위기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런 걸 하고 하니까 마치 착시 효과로 굉장히 큰 전선이 형성되어서 이파 대 저파가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를 진짜 꼭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시끄러운 사람들인 거죠. 시끄러운 사람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그 트럼프 정권 대통령 자체의 캐릭터도 그렇지만 우리는 트럼프 한 명이라고 문제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맞아요. 이 사람이 뭐 바보입니까? 다 그래요. 조직적이고 굉장히 영악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쿠데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뭐 때려 패서 된 것도 아니고 매수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직선이야. 직선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근데 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 그룹이라는 것이 되게 정치적인 거죠. 자신들의 이익이 지구 전체 이익보다 앞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이익보다 현재 이익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미영님이나 저나 주변 사람들은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앞으로 20, 30년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미래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그걸 욕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한숨만 또 나오고 정신이 그죠? 없고 무슨 얘기했는지 또 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인류세는 저도 네. 이렇게 막 할 때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다가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평정심을 되게 잘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약간 네. 이렇게 양쪽으로 좀 막 균형이 안 잡히는 경우를 많이 막닥뜨리곤 그래요. 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기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그 메이저의 과학자들이 아니라 떠드는 사람들이다. 떠드는 사람이다. 시끄러운 그리고 사람, 전 세계 6, 시끄러운 7명이다. 76억. 그냥 그건 없는 거다. 없는 원래는. 거다. 네. 근데 시끄러운 참 그런 게 이 세계가 약간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게 조금 되게 답답하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게 정말 답답하죠. 네. 목소리 크면 뭔가 조천호 박사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좋은 세상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면서 하고 다니시는데 되게 외로우실 것 그렇죠. 같고. 외롭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원래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건 피곤한 작업이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응해 나가는 건 더 피곤한 작업이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많은 과학자분들이 뭐 유사과학이나 비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이없어서 대체 이거를 반응을 해야 되나? 라고 맞아요. 고민되는 것까지 계속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그 피로도가 네, 있는 거죠. 피로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충 보통은 무시를 하죠. 네. 그런데 근데 그럼 더 떠들잖아요. 더 떠들고 이쪽이 이제 조직화되고 아.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이게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되면 대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려면 이쪽에 이제 이게 또 힘과 체계가 생기면 여기는 그냥 하다가 그치, 그런 너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정신이 나가고 세 번째 키워드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얘기하려고 했던 과학적 예측이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미래를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단어를 할 때 네. 어쩌면 그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 그러면 미래잖아요. 예측은 결국은 예측 그러면 미래 예측 그러면 점성술, 별점 예, 예.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게 더 많을 수도 있나? 있어요. 어,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용하다. 용하다. 너 어떻게 그 알아맞혔지? 아. 꿈에서 나타나는데
이거 말해주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이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일상이라던가 뭐 네. 일반적으로. 그 전에 그 정재승 교수님이랑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성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일간지에 네. 별점, 네. 오늘의 운세, 별 운세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되게 많은데 네. 네. 거기에 오늘 어떤 천문 현상이 있는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네. 중앙일간지라고 한 것의 버젓이 아직도. 그게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거를 즐겨보고 네. 그 다음에 천문학자보다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돈을 점을 벌어요? 치는 분들이 계실 때고 그렇죠. 별점을 치는 사람. 우리나라는 별점이 그렇지만 서양에서 왜 이렇게 별점 치는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보면 네. 정말 이렇게 배 아프세요? 아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과거의 데이터와 추세를 보고 미래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하는 것에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진짜 되게 안타깝죠. 뭐 그거를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근거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실 예, 수도 맞아요.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은 그거라도 하는 건 괜찮겠네요. 옆에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운세 옆에 오늘의 천문 현상 이거가 대등하게라도 들어가면은 뭐 그쵸. 왜냐면 사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덕후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런 정보를 일상적으로 얻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접하기도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네. 그날의 천문 현상 예측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렇죠. 오늘 예를 들어서 부분 월식이 있을까요? 부분 일식이 있을까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네. 예측이잖아요. 맞네요. 천문 현상이 그러게요. 두 개를 딱 보면 어느 게 맞는지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그죠? 딱 맞아요. 그 천문 현상 예측은 네. 일기예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해. 맞네. 몇 분 몇 초까지. 그러네요. 단지 흐려서 못 볼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 이건 명확한 거죠. 명확하네요. 좋은데요? 그걸 추진해 보는 거 좋겠는데요?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과학적 예측이라는 단어를 갖고 가겠지만 과학적 예측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사실. 네, 네. 지금 천문 현상을 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와 계속 관측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모델링도 하고 해서 정말 엄밀하게 맞추고요. 그 별자리 프로그램 같은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별자리 프로그램 같으면 몇 월 며칠 미래에 며칠에 어느 런던에서의 8월 15일 날 밤 8시 하늘 똑같이 정확히 예측하는 그럼 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식 맞아, 그런 거 맞아. 다 그렇죠. 그냥 상용으로 여러분 컴퓨터나 계산하면.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1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밤하늘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반 고흐 그 네덜란드의 화가 있잖아요. 그분의 그 한밤중에 하얀 집 이런 그 그림이 있어요. 네. 거기에 어떤 천체가 떠 있는데 네. 그 천체의 정체를 몰랐어요. 누군 달이라 그러고 누구를 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천문학자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그 지역으로 가서 네. 오아지라는 지역인데 네. 거기 가서 그 건물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네. 반 고흐가 그 지역에 살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시기. 동안 네. 계속 별자리 프로를 돌려서 어. 그 집 위에 그 위치에 어떤 천체가 놓이는 거를 별점해서 그 천체가 금성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더군다나 위치를 알아내니까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린 거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과거를 검증하는 거든 미래를 예측하는 거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명확한 거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후 위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기후 위기라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과학적 예측이죠. 예측이죠. 네.
미래에 그리고 예전에 대한, 예측했던 게 현재에 너무 맞고 있는 게 많고, 많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해안 도시들의 잦은 범람,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산호가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자연재해 수준의 폭풍이 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고, 뭐 치명적인 무더위와 가뭄 그리고 산불 이런 것들이 많이 날 거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전 세계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예전보다 그런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 라는 거를 실제로 체감도 맞아요.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사실 이게 그 예측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약간 이런 고민들을 네, 맞아요. 해야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추세를 보고 네.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넣으면서 이제 그걸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럴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를 조금 막으면 이럴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또 사람들 들어보셨죠? 근데 왜 겨울에 더 추워? 네, 더 네, 추워져. 네, 그런 거. 막 예. 이런 거, 이런 식의 네, 온난하려는데 왜 추워? 온난한데 왜 추워? 우리는 어. 왜 더 추워? 막 이런 그거 거. 원래 그런 거라고 막 이런. 뭐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그 기후 위기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위기라는 게 전 세계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 편차가 커지는 것도 엄청 중요하대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구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게 안정되어 있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기류가 흐르는 것이 이게 흐르는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진폭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진폭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니까 이게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그 변화의 폭이 커지고 네. 그것의 주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않고.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보니까 온난화 하고 뭐 헌대는데 왜 겨울이 추워. 이렇게 추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과학이 더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적 예측이라는 것은 결정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결정론 네. 얘기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해주고 네. 하지만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미래에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솔루션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과학의 예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봐요. 오늘의 운세는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서 너는 뭘 한다 이런 거로 딱 정해주잖아요. 네. 그런 건데 네. 과학의 예측은 지금 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은 상승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 이 커브가 꺾이고 안 하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170년 후에 어떻게 돼, 100년 후에 어떻게 이럴 거야.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좋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과학적 예측은 비관적인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 위기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너 때문이야. 너 뭐 이러면서. 우리 때문이야라고 막 그래서 사실 몇백 년 동안 다른 사람 때문인데 막. 아니, 사실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글씨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러란 맞아.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 그렇게 멋져 누려놓고. 즐기고 우리는 뭐야? 이제 그리고 미래 세대 생각하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막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파국을 봐라 너희는 망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익하게 네.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자각을 하라는 것으로 네.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한 문장을 골라보라 한다면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있는 우리가 예측력을 발휘하는 과학을 개발하더라도 결국 손 놓고 앉아서 그 예측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거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앤드류안의 질문을 네. 이 문장으로 꼽아봤습니다. 저는 그 다음 문장 한번 골라볼게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네. 산호와 청개구리의 운명에는 네. 마음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 하지만 당신의 미래, 당신의 삶, 당신 자녀들의 삶이라면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들을 결국은 네. 앤드류안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되게 최근의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이 책의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가 이 챕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문장, 네, 관심이 딱 생기는 그런 문장 있으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네, 그다음에 알림 설정. 네, 그걸 해주셔야 저희가 기운을 내서 이런 걸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이런 대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